사실 어제 팔레트에 관해서 다 찍었다가요. 유화하는 사람이 왜 자꾸 수채화 아크릴화를 건드는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웠어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중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 가지 팔레트가 있는데요. 수채화 아크릴은 일단 잠시 빼고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팔레트가 이런 거죠. 이렇게 물감을 짜놓고 여기다가 색을 조색을 해서 이것처럼요. 조색을 해서 캔버스 위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럼 간단하죠. 나무로 된 거 있을 테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을 테고, 또 이렇게 종이로 된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접히는 용도로 나왔어요. 이렇게 접히게 돼 있고요. 이렇게 홈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받침대가 있어서요. 이렇게 접혀도 물감이 묻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이렇게 잡고 그리게 되겠죠. 사실 빨래 그리는 그림 외에는 이렇게 잡고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잡으려면 일단 가벼워야 되겠죠. 그러면 플라스틱이 좋을 테고요. 그리고 너무 커도 안 좋고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두고 쓰기 때문에 나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걸 가져온 이유는 원래 여기에 이렇게 꼽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띄웠는데 그 다음에 잘 안 붙어요. 이렇게 돼서 뒷판에 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끼게 돼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나중에 할 테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아크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팔레트이기도 한데요. 똑같이 생겼죠. 크기는 좀 작네요. 그리고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중국에서 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저기 색을 놓고요. 여기처럼요. 가벼워. 여기다 조색을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조색을 해서 칠하고요. 코팅이 되어 있고요. 뜯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레트를 많이 써요. 특히 아크릴 하신 분들이 왜 이걸 많이 쓰냐면요. 아크릴 물감 빨리빨리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판에다 두고 쓰기가 곤란해요. 금방 굳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팔레트를 많이 써요. 유화하시는 분들도 이거 많이 써요. 저는 옛날 사람답게요. 나무판을 쓰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판이 있긴 해요. 유리판이나 아크릴판을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유리판은 똑같이 생겼는데요. 저도 쓴 적이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흰 종이를 깔아버리면요. 보이겠죠. 이렇게 흰 종이 위에 유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처럼 기스 나거나 깎일 염려가 없으니까 보시면 여기가 파여 있어요.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맨들맨들한 건데 나이프로 긁어내고 하다 보면 여기가 파이게 돼요. 근데 유리판은 그럴 염려가 없고요. 또 나무판은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색이 보여갖고요. 정확하게 어떤 색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유리판 밑에다 흰 종이를 두면 흰 캔버스에다가 어떤 색이 나올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리판을 많이 쓰고요. 사실 유리판이 제일 편해요. 제일 깔끔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나무 팔레트를 쓰고 이제 너무 오래 썼다 싶으면 팔레트 위에다 그림을 그려요. 기념도 되고 또 왠지 애착이 가갖고요. 그냥 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두는데요. 사실 그게 저 그림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아요. 이거 초창기 거고요.
일부러 이렇게 두껍게 세월의 흔적을 만들었어요.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괜히 폼부린 거예요. 처음에는 색을 흰색, 레몬 옐로우, 그 다음에 인디안 옐로우, 황토색, 뭐 번트 엄버도 쓰고요. 뭐 주홍도 쓰고 로즈도 쓰고 코발트 블루, 울트라마린, 그 다음에 그린, 올리브 그린, 그 다음에 비비드 그린 이렇게 썼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거기다가 이쪽에 진짜 짙은 색들, 아주 진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색들을 여기다 풀어서 썼었어요. 그럼 총 13색을 썼었네요. 가끔 없는 색은 또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최근 팔레트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색을 쓰네요. 이 색은 넣었다 뺐다 하는 색이고요. 색을 제가 점점 줄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고 또 앞으로도 더 줄일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난히 빛이 좀 나죠. 이렇게.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바니쉬, 일광 바니쉬를 칠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제가 팔레트로 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데 어제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뭐 수채화 얘기도 했고 아크릴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하다못해 색을 왜 이렇게 배열했는지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색의 차가움과 따뜻함을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다음 편에 다시 할게요. 자, 근데 조금 그 얘기 힌트를 드리자면요. 노란색 계통이 2개가 있죠. 요거는 잠시 접을게요. 붉은색 계통이 2개가 있죠. 푸른색 계통이 2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빨파노 색의 3원색을 쓴 거예요.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거기에 왜 2개씩 더 썼냐면요.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고 따뜻하고 차갑고 따뜻하고. 뭐가 차갑고 따뜻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요 2개를 비교하면 붉은색이지만 이건 더 차가워 보이죠. 푸른색이지만 이게 더 차가워 보이고요. 노란색이지만 이게 더 차가워 보이고요. 이건 사실 말이 많아요. 이게 왜 차가워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냥 구태여. 둘을 비교하다 보면 이 색보다는 이게 더 차가워 보이죠. 그리고 흰색도 가끔 투명, 불투명 해갖고요. 또 하나 더 쓰기도 해요. 이 차갑고 따뜻한 거에 대해서 색의 차갑고 따뜻함이죠. 그게 되게 그림에 중요한데요. 보통 분들은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그림이 좀 더 깊어지려면 차갑고 따뜻한 색을 써야 된다라면서 어제 많이 한두 끝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거의 30분 동안. 그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팔레트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